네,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중국, 베이징 등 동쪽 지방에서 짙은 스모그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뭄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등 요즘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데요. 네, 이번 주 미세먼지와 강수 전망 등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난 주말, 또 지지난 주말에 이어서 지난 주말도 비가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비가 촉촉히 적셔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걸쳐서 비가 왔었죠. 이번 비도 상당히 단비였습니다. 이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에서 40mm 정도 상당한 단비가 내려졌고요. 뭐 제주 산간이라든지 강원 산간 지역은 100에서 한 200mm 상당히 많은 가을비 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을 기록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상당히 작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데 오후에 제주도라든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 늦게부터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비는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최고 한 60mm 정도, 그리고 남부 지방에 한 10에서 30mm, 중부 지방에는 사실상 5mm 안팎 정도 비가 내리면서 이 가뭄이 극심한 뭐 서울, 경기라든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다만 또 수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서 또 한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자주 좀 비가 내려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해서 단비 소식이 있으면 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고 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좀 더 내려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이 한 730mm 정도가 되고요. 청주가 한 670mm, 그리고 가뭄이 상당히 극심하다고 알려진 충남 뭐 서산이라든지 이런 보령 같은 경우가 680mm 정도 비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평년 강수량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200에서 1400m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비가 필요한 양은 최소한 400에서 500mm에서 많게는 한 700mm 정도는 비가 더 내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주 한 30mm 정도 비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름에는 그렇게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만 10월하고 11월 달만 보면 평년보다는 비가 좀 내려주고 훨씬 더 많이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주 전에 내린 비, 그러니까 충남 보령 정도에 30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렸을 때 보령 댐에 90만 톤 정도의 물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만 상수원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러면 과연 남은 겨울,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있죠. 겨울에 비가 얼마나 내려줄까가 문제인데, 이 얼마 전에 고윤아 기상청장은 겨울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200mm를 넘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봄, 여름에 이어서 벌써 겨울 가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겨울이 이제 곧 도래할 텐데 눈이 좀 뭐 겨울이 이제 비 대신 눈이 와야 될 텐데 어쨌든 한반도를 좀 적시는 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강호인 신임 국토부 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장 이 가뭄이 심각한 보령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원 신임 국토부 장관이 토요일에 이제 보령댐을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을 보령댐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국토부에서 앞으로 이 가뭄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가장 크게 또 최근에 나왔던 대책들과 다르게 또 대책들을 내놓은 것들을 보면 가뭄 예보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날씨라든지 기후에 대한 예측들은 있었습니다만 가뭄에 대한 예보는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충남이라든지 뭐 서울, 경기, 수도권, 그래서 가뭄이 지금 극심한 곳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가뭄 예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뭄 경보제를 시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가뭄 지도, 미국처럼 전 지역에 걸쳐서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뭄 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대책 마련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토부에서 금강 백제부에서 보령 때문에 지금 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금강 백제부에서 보령댐에만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수관로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농경지에도 물을 좀 공급을 하자. 그래서 새끼관로라고 하는데 이 관로 중간중간에 다른 길에 관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새끼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농경지에도 물을 보내자. 이런 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뭄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발 스모그도 참 심각합니다. 어젯밤에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좀 그랬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 주에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어젯밤에 이 중국 동쪽에 있는 스모그가 한반도로 몰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북풍, 이 찬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넘어올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스모그가 넘어오진 않았고요. 지금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특히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에서도 스모그가 내일까지는 스모그의 농도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가 좀 거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세먼지 또 스모그라는 것은 일단 내년 2월 달까지는 한반도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한파가 오기 전이라든지 또는 한파가 온 이후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럴 때에 걸쳐서 한반도에는 중국발 스모그라든지 또는 한반도 내에 있는 미세먼지, 축적된 미세먼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스모그에 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3월부터 5월 달까지는 중국발 황사가 또 몰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는 내년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동쪽 지방의 그 스모그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특히 열흘 넘게 굉장히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고요. 그 보니까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 방독면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굉장히 화면도 탁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공업지대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동쪽에만 유난히 이게 스모그가 심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동쪽 그리고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한반도와는 다르게 뭐 대기질 지수라고 해서 AQI 지수를 사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나는데요. 총 6단계가 있는데 중국 동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가장 높은 5에서 6등급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보자면 화북 지방이 심각해서 매우 심각 단계 5에서 6단계를 보이고 있고 동북 지방이 심각인 5급 그리고 화동 지방이 중간인 4급. 그래서 동쪽과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발 스모그가 상당히 심각하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중국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의 10배에서 최고 50배 정도 기준치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이 원인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국에서 이 석탄과 관련된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여기다가 중국 동쪽 공업지역에서 또 공업지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아무래도 좀 심하게 정체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국 당국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칼륨 수치가 평상시보다 좀 높아졌다는 것인데 칼륨 수치는 볏짚을 좀 태웠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끝나고 겨울철에 볏짚을 태울 때가 많은데 이 볏짚에 태울 때 나오는 칼륨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스모그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원인 분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스모그, 가뭄, 그리고 올봄에는 황사까지 있었고요. 이런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위기의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뭐 일본하고 한국 쪽에서의 환경재단 측에서 어떤 한반도라든지 또는 전 세계의 환경 위기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기 시계를 발표를 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국내에 있는 환경 관련 기업이라든지 단체 이런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걷어서 환경 위기 의식이 지난해보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거를 시계 분침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반도의 분침이 9시 27분이었는데 올해가 8분 정도 줄어든 9시 19분에 가리켰습니다.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이 파괴돼서 인류가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예. 오히려 한반도는 위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올해가 지난해보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뭐 가뭄이라든지 녹조라든지 올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스모그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대두가 됐습니다만 예. 이 위기의식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환경재단 측은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반도와 달리 전 세계는 환경 위기 시계가 매년 더 12시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또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우리가 호주 같은 경우를 청정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 한반도가 호주보다도 환경 위기에 대한 의식 문제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올해 좀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환경과 또 위기 의식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나친 위기감은 좀 지양을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